반갑습니다. SK하이닉스 주주 여러분. 어제 실적 발표를 확인하고 그나마 마음이 조금 놓인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분기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요. HBM뿐 아니라 서버용 D램과 기업용 SSD까지 함께 좋아지면서 SK하이닉스가 왜 AI 반도체 시장의 중심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좋다는 걸 확인하고 나면 바로 다음 고민이 생기죠. 계속 가져가도 되는 건지, 수익이 났다면 어느 순간부터 지킬 준비를 해야 하는지, 지금 새로 들어가도 늦지 않은 건지. 사실 주주분들에게 필요한 건 실적이 좋다는 이야기를 한 번 더 듣는 게 아니잖아요. 이 좋은 실적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 계좌는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좋은 종목을 들고도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놓쳐 수익을 남기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준비한 자료도 말씀드릴 테니까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먼저 어제 나온 실적을 짧게만 볼게요. 매출은 79조 3,187억 원, 영업이익은 60조 5,42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분기 기준 사상 최대였고요. 상반기 누적 매출도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숫자가 워낙 크다 보니까 오히려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SK하이닉스는 100원어치를 팔아 그중 76원가량을 영업이익으로 남겼습니다. 반도체 제조업에서 영업이익률 76%가 나왔다는 건 단순히 제품을 많이 팔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필요한 물량보다 공급이 부족했고 고객들이 더 높은 가격을 주고서라도 제품을 확보하려 했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실적이 이 정도면 그냥 계속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 지금이라도 더 사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주식시장은 좋은 실적이 나왔다고 그 다음 움직임까지 자동으로 정해주는 곳이 아니잖아요. 회사의 실적과 내 계좌의 수익은 반드시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번 실적이 발표되기 전에도 시장은 SK하이닉스가 큰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HBM 수요가 강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늘고 있다는 사실도 이미 상당 부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실적이 좋다는 사실보다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 얼마나 더 좋아질 수 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이번 실적에서 가장 좋았던 건 매출만 늘어난 게 아니라 수익성까지 함께 좋아졌다는 점입니다. D램과 낸드 가격이 모두 올랐고요. 그 중에서도 HBM과 AI 서버용 D램, 기업용 SSD처럼 가격과 수익성이 높은 제품의 판매가 늘었습니다. 싼 제품을 많이 팔아서 만든 매출이 아니라 비싼 제품의 비중을 높여 만든 실적이라는 겁니다. 특히 HBM은 이제 SK하이닉스의 제품 하나가 아니라 회사 전체의 협상력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예전 메모리 시장에서는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지고요. 가격이 떨어지면 실적이 무너지는 흐름이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HBM은 고객이 원하는 성능과 수량을 맞춰 공급할 수 있는 회사가 제한돼 있어요. 고객이 가격보다 안정적인 공급을 먼저 고민하는 시장이 만들어진 겁니다. HBM4도 본격적인 양산 출하가 시작됐습니다. 회사는 고객이 요구하는 속도를 맞추면서 전력 효율과 원가 경쟁력까지 확보했다고 밝혔고요. 하반기부터는 생산량을 본격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제 시장은 HBM4를 개발했다는 뉴스보다 실제 출하량과 수익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제품인 HBM4E도 주요 고객에게 샘플을 보냈습니다. HBM4가 현재의 실적을 책임진다면 HBM4E는 그 다음 실적을 미리 준비하는 제품이에요. 중요한 건 샘플을 보냈다는 사실 하나가 아닙니다. 고객 검증을 통과하고 본 계약과 양산으로 이어지는 속도가 앞으로의 기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장기 공급 계약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SK하이닉스는 핵심 고객을 포함한 10곳 넘는 고객과 단연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고객 입장에서는 필요한 메모리를 미리 확보할 수 있고요. 회사 입장에서는 앞으로 판매할 물량과 가격을 이전보다 안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수주 금액이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반도체 기업은 앞으로 늘어날 수요를 예상하고 공장을 먼저 지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고객 주문이 불확실하면 투자한 공장이 나중에는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장기 계약이 늘어나면 확인된 수요를 바탕으로 생산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 메모리 사이클보다 실적의 흔들림이 줄어들 수 있어요. 낸드 사업도 이전과는 흐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에는 연산을 담당하는 가속기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학습과 추론에 사용하는 방대한 데이터를 저장할 장치도 함께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업용 SSD와 고용량 낸드 수요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321단 낸드의 생산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더 많은 데이터를 좁은 공간에 저장하면서 원가도 낮출 수 있기
있기 때문이에요. HBM에서 시작된 실적 개선이 낸드와 기업용 SSD까지 퍼진다면 SK하이닉스의 이익 구조는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한 제품에만 의존하는 것보다 훨씬 안정적인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결국 AI 수요는 HBM 하나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서버용 D램으로 이어지고요. 기업용 SSD와 낸드로 이어집니다. 여기에 첨단 패키징과 테스트, 기판, 전력과 냉각 설비까지 함께 필요해져요. SK하이닉스를 볼 때도 이제 한 회사의 실적만 봐서는 전체 돈의 흐름을 놓칠 수 있습니다. 다만 좋은 이야기만 보고 넘어가면 안 되겠죠. 현재 고객이 원하는 물량이 회사의 공급 능력보다 많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생산 시설을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MCN15X 가동을 앞당기고 있고요. 용인 클러스터와 첨단 패키징 공장, 낸드 생산 기지에도 큰 돈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수요가 계속 이어진다면 이 투자는 더 큰 실적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고객의 투자가 예상보다 줄거나 메모리 공급이 갑자기 늘어나면 먼저 확대한 생산 시설이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수요가 좋다는 이야기만 들을 게 아니라 늘어난 투자가 실제 계약과 주문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현재 가장 큰 위험은 AI 수요가 내일 당장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시장의 기대가 실적보다 더 빠르게 높아지는 겁니다.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투자자들이 그보다 더 좋은 숫자를 예상하고 있었다면 발표 뒤 반응은 약할 수 있어요. 반대로 기대가 낮아진 상태에서 실적이 유지되면 같은 숫자도 훨씬 강하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좋은 회사와 지금 당장 수익을 주는 주식은 구분해야 합니다. SK하이닉스가 HBM 선두 기업이라는 사실과 지금 들어간 사람이 바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은 같은 뜻이 아니에요. 회사의 경쟁력이 좋아도 시장의 기대가 너무 앞서 있으면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봐야 하는 건 단순히 하루의 방향이 아닙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확인한 뒤에도 새로 들어오는 돈이 있는지를 봐야 해요. 기존 투자자가 좋은 실적을 이용해 수익을 실현하는지 아니면 그 물량을 더 큰 자금이 받아내는지가 중요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좋은 뉴스가 나온 뒤에 반응을 보는 겁니다. 뉴스가 발표된 순간 잠깐 강해지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상승분을 지키고 다음 거래일까지 매수세가 이어진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시장이 좋은 실적을 이미 지나간 뉴스가 아니라 앞으로도 이어질 변화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외국인과 기관의 움직임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하루 들어온 매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적 발표 뒤에도 현물 매수가 이어지는지, 장중에 들어온 프로그램 매수가 오후까지 남아있는지, 거래 대금이 늘어나면서 종가까지 힘을 유지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SK하이닉스 혼자 움직이는지도 봐야 해요. 한미반도체와 이수페타시스, 대덕전자처럼 패키징과 기판에 연결된 종목들이 함께 움직이는지, 반도체 장비와 소재, 전력 인프라까지 돈이 퍼지는지도 중요합니다. 관련 기업이 함께 강해진다면 한 종목의 호재가 아니라 AI 메모리 산업 전체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SK하이닉스만 잠깐 움직이고 관련 종목의 거래가 줄어든다면 조금 다르게 봐야 합니다. 실적 발표를 이용한 단기 매매만 들어왔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대장주에서 시작한 돈이 후속 산업으로 퍼지지 못하면 상승의 힘도 빠르게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종목의 움직임보다 돈이 이동하는 경로가 중요합니다. 이제는 국매장이 끝났다고 SK하이닉스의 하루가 완전히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나스닥 ADR 거래가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밤사이 SK하이닉스 ADR과 미국 반도체주가 움직이고요. 그 흐름이 다음날 북미 투자 심리와 수급에 다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본업이 있는 투자자가 낮과 밤의 움직임을 모두 따라가기는 더 어려워졌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좋다는 사실을 남들보다 먼저 안다고 무조건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실적이 좋아질 때 어느 산업으로 돈이 퍼지는지, 그 움직임이 언제 시작되고 언제 약해지는지를 알아야 실제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좋은 종목을 몰라서 못 사는 경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시장이 그 종목을 다시 보기 시작한 신호를 놓쳐 뒤늦게 들어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뉴스를 확인하고 들어갔을 때는 이미 먼저 움직인 자금이 수익을 내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기업을 찾는 것만큼 시장이 관심을 높이는 순간을 알아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미 수익 중인 분들도 고민은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계좌에 플러스가 찍혀 있으면 기분은 좋죠. 그런데 언제까지 가져가야 하는지 모르면 다음날 수익이 줄어들어도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다시 커질 것 같아 지켜보다가 결국 본전 두근까지 내려온 뒤에야 후회하는 경우도 많고요. 수익은 계좌에 한 번 찍혔다고 내 돈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변화까지는 기다릴 것인지, 어떤 신호가 나오면 수익을 지킬 것인지 미리 정해놓아야 실제 내 수익으로 남길 수 있어요. 좋은 실적을 믿고
기다리는 것과 아무런 기준 없이 계속 버티는 건 전혀 다른 행동입니다. 매수가가 높은 분들은 본전만 바라보지 마세요. 시장은 내가 얼마에 샀는지 알지 못합니다. 앞으로 나오는 실적에서도 HBM과 서버용 메모리 수요가 유지되는지, 좋은 뉴스가 나온 뒤 매수세가 이어지는지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본전은 내 계좌의 숫자고 시장이 보는 건 다음 이익입니다. 비중이 너무 큰 분들은 회사가 좋다는 이유만으로 마음을 놓으면 안 됩니다. 한 종목이 계좌의 대부분을 차지하면 예상하지 못한 변동이 나왔을 때 대응할 방법이 줄어들어요. 기다릴 수 있는 종목이라도 현금이 전혀 없다면 새로운 기회가 와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종목에 대한 확신과 계좌의 안전은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실적을 보고 새로 들어가려는 분들은 더 조급해질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실적이면 지금이라도 사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좋은 실적을 확인한 것과 새로운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한 건 다릅니다. 늦을까봐 서두르기보다 실적 발표 뒤에도 거래대금과 수급이 이어지는지를 먼저 보는 편이 낫습니다.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기회를 놓친 게 아닙니다. SK하이닉스의 성장이 계속된다면 한 번의 움직임으로 모든 기회가 끝나지 않아요. 실적이 확인되고 수급이 안정된 뒤에도 눌림은 나올 수 있고요. 다음 제품의 고객 인증이나 공급 계약이 확인되는 과정에서도 새로운 기회가 생깁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앞으로 세 가지를 계속 확인하세요. HBM4 출하량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는지, HBM4 2샘플이 고객 인증과 계약으로 이어지는지, 늘어난 설비 투자가 재고 증가가 아니라 실제 고객 주문으로 연결되는지, 이 세 가지가 유지된다면 지금의 실적이 일회성이 아닐 가능성도 커집니다. 반대로 가장 조심해야 하는 건 좋은 실적 하나를 보고 계획 없이 비중을 늘리는 겁니다. 실적은 지난 분기에 회사가 무엇을 했는지 보여주는 숫자예요. 시장은 그 다음 분기와 그 다음 해의 변화를 먼저 봅니다. 지난 실적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앞으로의 위험까지 모두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확인 순서는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SK하이닉스의 외국인과 기관의 현물 매수가 이어지는지 보고요. 그 다음 장비와 패키징, 기판, 기업용 SSD 관련 종목으로 돈이 퍼지는지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미국 반도체와 SK하이닉스 ADR 흐름이 다음 국매장까지 연결되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매일 혼자 확인하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죠. 외국인 수급과 프로그램 매매를 봐야 하고요. 국내장이 끝나면 미국 반도체와 ADR도 확인해야 합니다. HBM에서 패키징과 기판, 장비와 전력 인프라로 돈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도 따라가야 해요. 이런 일이 어려운 이유는 내가 주식 초보자라서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SK하이닉스와 HBM 관련 정보는 이미 너무 많아요. 문제는 그 많은 정보 중 무엇이 실제 돈을 움직이는지 모르고요. 그 변화가 내 계좌에 어떤 의미인지 판단할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요. 자료 이름은 돈 버는 타이밍입니다. 지금 당장 어떤 종목을 사라고 찍어놓거나 목표가 하나만 보여주는 자료는 아니에요. 기업의 실적이 좋아질 때 시장의 돈이 어느 산업으로 이동하는지, 좋은 뉴스가 나온 뒤 실제 매수세가 붙었는지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정리했습니다. SK하이닉스처럼 실적이 좋은 종목도 확인해야 할 순서가 있습니다. HBM과 일반 D램, 기업용 SSD 중 어느 사업에서 이익이 늘고 있는지, 회사가 발표한 투자가 실제 고객 계약을 바탕으로 진행되는지, 실적 발표 뒤 들어온 거래가 하루 만에 끝나는지, 다음 흐름까지 이어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놨어요. 계좌에 수익이 찍혀 있는데 언제 지켜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좋은 실적을 확인하고 뒤늦게 따라갔다가 조정이 나오면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분들, SK하이닉스 다음으로 돈이 향할 장비와 패키징, 기판, 전력 인프라 종목을 미리 살펴보고 싶은 분들은 이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료를 통해 먼저 판단 기준을 만들고요. 이후 달라지는 흐름은 데이터 및 주도주 알림센터에서 이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알림센터에서는 새로운 뉴스가 나왔다는 사실만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외국인 현물 수급이 달라지는지, 거래대금을 동반한 자금이 어느 업종으로 이동하는지, SK하이닉스에서 시작된 돈이 장비와 후공정, 기판과 기업용 SSD까지 퍼지는지를 연결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좋은 종목을 알고도 수익을 놓치는 가장 큰 이유는 종목을 몰라서가 아니라 대응할 신호를 늦게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자금이 들어온 뒤 한참 지나서 보면 이미 따라가기 부담스러운 자리가 되고요.
되고요. 수급이 빠져나간 뒤 알게 되면 계좌의 수익을 지킬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큰 시장일수록 기준만큼 속도가 중요합니다. 실제 돈이 움직이기 시작한 변화는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누르면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한 뒤 언제 자료가 오는지 기다리는 방식이 아니고요. 신청을 끝내는 순간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먼저 자료에서 내 기준을 정리한 다음 이후 달라지는 수급과 돈의 방향은 데이터 및 주도주 알림센터에서 빠르게 이어서 확인해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 총 정리해볼게요.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좋다는 건 이제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건 HBM4의 출하 확대와 HBM4E의 고객 인증, 장기 공급 계약이 실제 다음 실적으로 연결되는지입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 뒤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이어지고 관련 산업으로 돈이 퍼지는지를 봐야 합니다. 좋은 회사를 보유했다고 수익이 저절로 지켜지는 건 아닙니다. 수익이 났을 때는 언제까지 기다릴지 알아야 하고요. 새로 들어갈 때는 뉴스가 아니라 실제 돈이 움직이는 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에도 좋은 실적만 믿고 계절을 바라보다가 대응할 타이밍을 놓치지 마세요. 회사에 대한 확신과 내 계좌에서 해야 할 행동을 따로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